오늘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이 모스크바에서 잠재적인 공격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모든 충돌이 비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실패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제 위의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RT 뉴스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극단주의자들이 앞으로 몇 일 내에 러시아 수도에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경고를 모스크바에서 발표했습니다. 경고는 3월 8일 오전 대사관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 대사관은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집회, 음악회 등에서 공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앞으로 48시간 동안 인파가 많은 장소를 피하고 항상 경계를 유지하며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현지 언론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3월 7일에 러시아 외무부는 린트레이시 미국 대사를 러시아 연방의 내부 사안에 대한 간섭 노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 대사관이 선거 및 군사계획 상황에서 파괴 활동을 지원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러한 행위를 단호하고 결연하게 방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회담에서 러시아 외무부는 린트레이시 대사에게 모스크바의 미국 대사관이 지원하는 새 비정부 조직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알렸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파괴적인 활동과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에는 법을 위반한 특사의 추방도 포함됩니다. 안탈루아 에이전시의 보도에 따르면 세 조직 모두 러시아에 의해 원치 않는 조직으로 간주되어 러시아 시민이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의 내부 사안에 간섭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으며, 이러한 주장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워싱턴의 비난 이후 강화되었습니다. 다른 소식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성공한다면 멈추지 않고 지역 내에서 더 과감한 행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 이러한 평가를 내렸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경우 발트 국가들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 취약해질 것이며 이들 국가가 다음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에서 열린 2024 세계 청년 축제에서 세계의 복잡한 상황, 다양한 문제점 및 위기 지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접 국가들과의 충돌을 강조하며 대립으로 인한 인명 손실을 비극으로 묘사했습니다. 2014년 연방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를 약화시키려 하며 우크라이나, 중동 등지에서의 충돌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려 한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이러한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비판하며 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러시아의 내부 안보 문제에 개입하려 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며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간섭 시도가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큰 충돌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장기적인 갈등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 사이에 피로감을 야기시켰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 제안이 여러 차례 제시되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관점 차이로 인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여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중화기를 제공하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을 의미 없게 만들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의도적으로 갈등을 장기화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장기적이고 치열한 갈등은 러시아와 나토 간의 직접적인 대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켰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서방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승리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확언했습니다. 현재까지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군사훈련과 방어용 무기 제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 군대와의 직접 대결이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토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는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2024라는 이름의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31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집단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토의 유럽 최고 사령관인 크리스토퍼 카볼리 장군은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2024가 연합의 단결, 힘,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서로를 보호하고 국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 나토의 의지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군사훈련은 미국과 캐나다의 병력 참여를 포함하여 나토의 속도와 규모 확대를 보여주며 러시아와 같은 상대와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정치면에서 많은 민주당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 법적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헌법 제14조에 기반한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전략가이자 민주당 상원의원 캠페인의 전직 고문인 스티브 자딘에 따른 것입니다. 자딘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공유하며 트럼프 팀이 유권자들에게 접근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캠페인 팀은 이 부분에서 주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뉴욕 타임스 시에나 칼리지의 여론조사는 대다수 유권자들이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를 반영하며 47%가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동의하지 않아 그의 임기 중 가장 높은 불신임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며 미국은 81세의 바이든과 77세의 트럼프, 두 고령의 후보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잠재적 후보가 모두 전직 대통령이면서도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선거는 법적 문제와 겹쳐져 트럼프는 다수의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나이와 체력 문제로 인해 대통령으로서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직무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 일을 수행할 충분한 건강과 정신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국 유권자 대다수를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거의 4분의 3가 그가 재선에 출마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버몬트주를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피터 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백악관 지도력의 중대한 임무를 담당할 충분한 의지, 지성, 그리고 민첩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치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슈퍼볼 전 CBS와의 인터뷰를 거절한 것이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웰치 상원의원과 다른 민주당원들이 크게 실망한 한 가지는 미국 대법원이 2020년 대통령 선거 패배 후 권력을 유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면제 권리에 대한 판결을 4월 말까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연은 올해 말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일부 법적 도전을 늦출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전에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콜로라도주의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배제 노력을 막은 것에 이어 메인주와 일리노이주에서 비슷한 노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의회 내 동맹들에 의해 큰 승리로 여겨지며 그들은 이를 캠페인에서 이점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형사기소와 민사소송이 백악관에서의 효과적인 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US 토데이 조넌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는 그의 정치적 지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 간의 재대결이 많은 미국인들이 기대하지 않은 선거 경쟁으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지만 슈퍼 화요일의 예비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는 불과 몇 달 안에 두 후보가 11월 재대결을 위해 필요한 대의원 수를 공식적으로 확보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인들은 올해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